막혀 있어가지고 요쪽에 방이 두 개였는데 출입구 이제 요쪽에 하나 있었고 요쪽에 하나 있었습니다. 방이 워낙에 좁고 전체 평수가 1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방을 텄습니다. 침실 이렇게 하나, 거실 주방, 욕실, 세탁실 벽을 뚫어가지고 매립을 시켰습니다. 붙박이 장까지 이렇게 작업이 됐고, 요쪽에도 이제 큰 창문이 하나 있었고 요쪽에도 창문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저쪽에도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문이 많거나 크면은 춥고 덥습니다. 필요 없는 창문은 막는 게 상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쪽에 창문을 살려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침대 바로 머리 위쪽에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당겼습니다.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이제 채광 뭐 이렇게 갖다 놓으셨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거실에 하나, 침실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를 하실 적에는 배관을 구멍을 뚫 때 에어컨 바로 뒤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뚫고 이제 에어컨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배관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가로 사이즈가 2400 정도 됩니다. 문짝은 2칸. 공간이 좁을 때는 여닫이 붙박이장보다는 슬라이드장이 공간 활용되면서 좋습니다. 깊이도 깊고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었고, 이쪽에는 이제 TV, 요즘에는 이렇게 뭐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TV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벽걸이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이제 벽이 심하게 삐뚤어져 가지고 지금 석고보드를 뼈가벽을 치면서 반듯하게 잡은 겁니다. 안에가 공간이 대략 한 이 정도가 떠 있어요. 맨 처음부터 이제 벽걸이 TV를 설치하신다고 했으면은 그걸 생각해서 보강이나 이런 걸 했을 텐데, 스탠드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TV를 설치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메인 주조명이 됩니다. 3인치 매립 다운라이트. 책상 위쪽에는 4인치입니다. 약간 크죠. 작업을 할 때 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4인치 매립 다운라이트 2개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건축주분께서 직접 구매를 해 오신 거고, 저희가 그 사이즈에 맞춰서 설치만 해드린 겁니다. 포인트 조명이라든가 펜던트 이런 거를 설치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사오시면은 저희가 사이즈에 맞춰서 보강을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해드립니다. 자, 요게 2구 치침등이고, 3구 저쪽 뒤에 위쪽에 보면 천장을 후벼 파가지고 매립 선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침실에 하나, 거실에 2개 그렇게 잡혀 있는데 전체 10평이고 좁다 보니까 최대한 수납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짜투리 공간을 활용을 해서 선반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천장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사실은 목구조 톨이라서 이렇게 저렇게 막 생겨 있는데 이래저래 피해가지고 최대한 공간을 잡아 끌어가지고 매립 선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게도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물건을 적재를 하다 보면은 보기 싫은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집어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깊이는 대략 한 40cm 내외 정도 안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침대를 싱글을 2개를 이제 바짝 붙여 놓으셨습니다. 요만한 커다란 침대가 됐는데, 침대 옆에는 저런 식으로 콘센트를 만들어 놨죠. 저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배터리가 간당간당하면 불안하죠. 주무시면서 이제 충전을 시켜가면서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해서 불안할 일이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충전기가 꽂혀 있죠. 자, 그리고 이쪽에도 핸드폰 충전기가 이렇게 꽂아져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좁은 주택은 이렇게 투명 창을 하고 블라인드를 필요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유행에 돌고 돈다고 우드톤을 많이 또 선택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 현장도 그렇고 저쪽 현장도 그렇고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실린더는 건축주분께서 직접 사오신 거고 저희가 설치만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차감을 해드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나사가 노출이 이렇게 돼 있죠. 맞바로 받고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좀 저렴해 보이지만 요런 타입이 오히려 요 핀이 안에가 스프링으로 고정이 돼 있어 가지고 빠져나갈 염려가 없어요. 근데 요 마감이 나사 구멍이 안 보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저쪽도 마감이 되는 그런 타입이 구멍에다가 핀을 돌려 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게 점점 돌아가 가지고 바닥에 뚝 떨어지면은 이게 뭐지 하고 아무리 봐도 도대체 그 용도를 몰라서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거 어디 갔어, 그때 그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결로 이렇게 나사를 조이는 타입이 잠금 핀이 안에 스프링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염려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실로 나가 보겠습니다. 중문을 설치할 계획이 없었죠. 왜냐면은 엄청나게 좁아가지고 현관을 밖으로 조금 밀고 해가지고 아주 귀엽상한 현관이 생겼고, 신발 벗고 들어와서 3연동 중문을 열고, 이 계급의 폭은 일반 주택하고 거의 맞먹는다. 오히려 조금 넓습니다. 대략 900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열 방화문을 설치를 했고 도어 체크를 달아드렸는데 방화용 도어 체크입니다. 여기 지금 이게 납인데
불이 나면은 요게 녹아가지고 문이 열려 있었다가도 문이 저절로 확 닫히는 거죠. 불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건데, 방화용 도어 체크를 선택한 거는 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요 턱이 높습니다. 얘가 웬만한 말발굽으로 하면은 간당간당하고 부러질 것 같아갖고 도어 체크를 설치를 해서 이 정도를 딱 열었을 때 문이 저절로 멈춰지게끔 그렇게 장치를 걸기 위해서 도어 체크를 설치를 했다, 그런 얘기인데, 일반 도어 체크는 90도 개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화용 도어 체크를 선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원스럽게 20cm를 띄웠고 귀엽게 생긴 현관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현관장도 바깥쪽에 설치를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설계를 거듭 수정 해가면서 현관을 만들고 현관장을 만들고 중문도 세웠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센서로 인해서 양쪽에 집중형 할로겐이죠, 주백색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하부에 프라이브 간접 조명이 같이 작동이 됩니다. 조명도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불량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여분으로 이렇게 남겨놓고 갑니다. 자, 거실하고 주방입니다. 그래서 뭐 거실할 것도 별로 없지만 전체 평수가 10평인 거를 감안을 하시고, 이쪽에 침실, 그리고 여기도 원래 이렇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방이었고 이쪽이 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죠. 그래서 이 벽을 날려버리고 커다란 주방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대략 2600 정도 되고, 냉장고장 그리고 저쪽에 키 큰 장 그렇게 매립이 되었습니다. 대리석하고 우드톤의 주방 도어입니다. 그리고 EP 재질이고, 위에는 이제 무광 타입의 백색을 그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인터넷 선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쪽에다가 이제 UTP를 한 가닥 매립을 해드렸고, 사업 콘센트 이렇게 있는데, 요게 900이니까 대략 한 5cm 떨어졌죠. 그러니까 852로 콘센트를 박아드렸는데, 간이 작업용 테이블을 식탁 뭐 이런 용도로 해서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테이블 높이가 보통 750이기 때문에 750보다 높은 사이즈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850 위로 콘센트를 만들어 드렸다. 그래서 여기서 노트북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선을 포설을 해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벽등을 하나 달아놨죠. 건축주분께서 직접 구매를 해오신 거고 설치만 해드린 겁니다. 실내통신단자함, 인터넷 기사님이 왔다 가셨습니다. IP타임 공유기가 이렇게 있고, 공유기를 여기다 달기 위해서는 콘센트가 필요하죠. 이거 콘센트를 하나 달아드렸고, 여기저기서 선을 뽑아 드렸더니 이렇게 작업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일러는 재활용입니다. 룸 스위치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건축주분께서 따로 구입을 해 오신 거예요. 설치를 해드렸고, 밖에서 띵띵띵동 하면 여기서 얼굴 보고 문 열어주는 기능이 있는 비디오 폰입니다. 주택 세대 분야담인데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58회로인데 전등, 전열, 주방, 인덕션, 세탁기, 화장실, 외부 에어컨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천장에 전광구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날라온 전선들을 여기에서 다 조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전기가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럴 때는 뚜껑을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결선 부위를 손을 보면 쉽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집을 관리하기가 쉽다, 그런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열어보게 되는데, 전광구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난감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전기 배관마다 라벨링을 해놨습니다. 벽걸이 에어컨이 여기도 깔끔하게 잘 설치가 됐습니다. 배관이 보이지가 않게끔 이 에어컨 뒤쪽으로 해서 잘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쪽도 부분 좀 깔끔하고, 주방이 일단 넓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방이 넓지 않으면은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주방은 최대한 길게 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덕션도 건축주분께서 직접 구매를 해오신 거고, 식기세척기도 구매를 하시고 저희가 사이즈 맞춰서 뚫어드리기만 한 거예요. 직접 구매를 해오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렸고, 마음에 드시는 거를 직접 골라 오시는 게 이것저것 추천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골라 오실 수가 있어요. 주방 견적에서 다 차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져오시면 다 차감을 해드린다, 그런 겁니다. 사고 콘센트를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뭐라도 갖다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콘센트를 만들어 드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냉장고 사이즈를 주셨기 때문에 냉장고가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 그렇게 해서 냉장고 장이 만들어졌는데, 이쪽에는 이제 큰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것도 이제 나중에 나온 얘기예요. 원래는 대형 냉장고가 들어갈 사이즈의 냉장고 장을 만들고, 지금은 대형 냉장고를 놓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슬림한 냉장고를 갖다가 선택을 하셨습니다. 남는 공간에 키 큰 장을 설계를 해서 박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키 큰 장을 빼버리고 대형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조명은 여기 현장은 깔끔하게 그냥 필요한 곳에만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요 냉장고 앞에 2개, 개수대 위에 인덕션 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명이 설계가 됐고, 간접 서포트 조명으로는 이쪽에 벽등 하나, 천장에 매립된 선반 그쪽에 간접 조명을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곳에 조명이 들어갈 때는 이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명이 없으면 좀 어두워요. 항상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눈버려요, 눈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곳에 깔끔하게 조명 설계를 할 때는 간접 조명이 필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밸브를 2개를 만들어 드리는데, 하나는 실내로 들어가는 냉수만 차단을 하는 것이고, 왼쪽 거는 냉수하고 온수를 동시에 차단을 할 수 있다. 마당에서 수도 계량기를 잠근 거랑 똑같은 기능이다. 이런 식으로 장치를 하나씩 걸어주면 유사시에는 꿀 같은 그런 밸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문틀 개고 폭을 넓혔죠. 왜냐면은 안쪽에 이제 세탁기가 들어갑니다. 세탁기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무조건 문틀 기본 폭은 900으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식구들이 많다든가 세탁기에 진심이신 그런 분들께서는 세탁기 용량을 큰 걸 원하시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짝을 떼도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건축주분께서 거주를 하시다가 이사를 가시고 다른 분이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세탁기가 들어가는 배구 폭은 최소 900으로 잡아주는 게 좋다. 벽을 좀 오리고 붙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800에서 750 정도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화장실 문짝은 사실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세탁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크게 설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었죠. 이 뒤에가 내부에 있는 보일러실인데 저쪽 뒷골목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문 열고 들어가면은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벽돌을 쌓고 벽돌을 쌓고 벽돌을 쌓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쪽에를 후벼 팠습니다. 세탁기를 매립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사이즈가 애매하게 잘 안 나왔었는데 어떻게든 해가지고 했습니다. 위에가 대략 50cm 정도가 남는데 원래는 위에 여유 있게 대략 15cm 정도만 남겨놨었는데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제품이 수납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제라든가 뭐 이런 것도 넣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플러스적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건축주분께 직접 가져오신 거고 원하는 자리에 설치만 해드린 겁니다. 창문이 워낙에 작았었는데 약간 키웠습니다. 환풍기는 따로 설치하지 않았고 한 개는 이 창문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봉수 타입의 육가를 설치를 했고 샤워기도 건축주분께서 직접 구매를 해오시고 저희가 설치만 해드린 거예요. 어제 입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조적 파티션을 파서 매립 선반을 하나 만들어 드렸다. 샤워를 하다 보면 물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턱을 한번 접어가지고 이쪽에 물이 넘쳐가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소건이라든가 실장, 거울, 조명, 세면기까지 건축주분께서 직접 구매를 해오신 겁니다. 저희는 설치만 해드렸고 차감을 해드렸어요. 온라인에 뭐 가격도 다 오픈이 되어 있고 종류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직접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를 선택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쪽에 중앙대학교가 있고 상당히 좀 언덕배기 그런 집이고 처음에 왔을 때는 엄청나게 험했습니다. 1961년도 상인 승인한 주택입니다. 올해로 64년 됐죠. 64년 됐어요. 옛날 주택들도 신축할 여건이 되면은 신축을 하는 편이 상당히 좋고 그렇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3면이 다 옛날 주택들로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도로도 접하지도 못하고 해서 사실 신축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이 답이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3월 10일 날 착수를 해가지고 5월 14일 날 준공을 떨쳤습니다. 2달하고 4일 그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앞마당이 있다는 게 참 기적이긴 한데 실내 면적은 10평밖에 안 됩니다. 10평이라고 하면은 일반 주택의 투룸이나 원룸 정도 사이즈인데 신혼 부부께서 거주를 하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대문을 교체를 했고 택배 보관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쪽에는 우편함 그리고 밑에 쪽에는 택배 보관함. 앞마당이 되게 험했었어요. 다 일어나고 다 깨지고 이거는 정말 들어와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마당이었는데 적당히 정리를 하고 지진석을 갖다 얹고 페미석을 갖다 중간에 채웠습니다. 이쪽에 물구멍이 하나 있고 저쪽에 물구멍이 하나 있고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2개 만들어 놨죠. 저쪽에도 하나 있어요. 그저께 폭우주의보가 내렸을 때 보니까 여기에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넘쳐서 일로 와서 이쪽으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염귀염한 사이즈의 앞마당은 이렇게 정비를 했고 구동전은 저희가 그냥 임의로 서비스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돗물도 이렇게 틀면 나옵니다. 이쪽에도 아주 소용이 없었는데 현무암으로 깔아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화조예요. 정화조. 예, 정화조가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이거를 파서 옮기기는 어렵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요 사각 뚜껑을 열면은 안에 450 지름의 본래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이중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냄새나 이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해서 돌판 하나 얹어놨는데 요거를 열면은 점검구 용도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덮어버릴까 하다가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아주 꿀 같은 그런 점검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막지 않았습니다. 점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이 됐고 수도계량기도 들어 올려가지고 뚜껑을 주물로 이렇게 교체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되었습니다. 시멘트 계열로 저렇게 돼 있었는데 다 무너지고 소용없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하는데 장마에도 끄떡없이 그렇게 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담벼락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다닐 때 이 위쪽으로 조명을 달면은 불이 시도 때도 없이 켜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담벼락 높이보다 40cm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센서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럼 대문 열고 들어왔을 때 여기를 밝혀주겠죠. 그런 용도고, 투광기를 하나 달았는데 밤에 여기서 뭐 작업을 한다든가 필요하다면은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테이블을 놓고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센서 등은 이제 깜빡깜빡 하기 때문에 투광기를 설치를 해드린 거예요. 요거를 올리면 투광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저 목은 조금 꺾어서 밑으로 내리면 되는 거예요. 요 투광기를 올려야지 이쪽에 콘센트가 작동을 하는데, 마당의 주택은 이런 식으로 콘센트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죠. 주택은 이제 살면서 관리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관리를 따로 해주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당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전용 콘센트는 필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일러실 문을 잠가 놓으셨어요. 그쪽에 안에 가보면 이제 보일러가 있고 나스를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UTP 램포트를 2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 선은 거실 쪽에 실내 통신 단자함에서 조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요것도 제가 하이박스를 2개 이렇게 달아 드렸는데, 나중에 이쪽에 CCTV를 설치를 하신다 그래갖고 이쪽 방에 하나, 이쪽 방에 하나, 나중에 좀 달기 편하도록 이렇게 구멍까지 저쪽 보일러실에서 당겨서 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뚫어 드렸는데, 와이파이로 작동하는 CCTV를 설치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흑석동 주택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주택이라 그래도 쓰러지지만 않았다고 하면 잘 이렇게 세워가지고 잘 만져주면 쓸만한 주택이 되고, 향후 30년 동안은 두 발 뻗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집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닫아도 되나요? 네, 닫아주세요. 그렇습니다.